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노는 비법의 혼노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 홋카이도 자유스키 여행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스키 여행을 가면은 스키장에 붙어있는 콘도를 이용을 하는데, 콘도는 일박 요금이 너무 살인적으로 비쌉니다. 그 비싼 가격을 주고 낮에는 스키를 타면 되는데, 문제는 밤엔 할 게 없다는 거죠. 비싼 돈 주고 해외여행 가서 숙소에서 노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삿포로 시내에 숙박을 하면서 무료로 스키장을 오갈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스키장을 다녀와서 삿포로 시내에서 할 수 있는 놀거리, 먹거리, 쇼핑 등 내용을 함께 준비 중이니 꾸준한 관심과 사랑과 구독과 즐겨찾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자, 저는 2019년 1월 퇴직금을 털어서 삿포로 자유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불매운동 전에 갔어요. 자, 아무튼 먼저 홋카이도는 일본 위쪽에 있는 섬 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삿포로는 맥주 이름이 아니고 홋카이도 중심의 메인 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삿포로 여행에서 주로 놀거리는 삿포로 시티에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스키장은 삿포로 시티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셔틀버스 또는 터미널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과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스키 여행을 가면은 콘도에 머물게 되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스키와 삿포로 시티에서 놀거리를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먼저 홋카이도에는 한 수십 개의 스키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거 실화인가요? 그만큼 질 좋은 스키장이 매우 많이 널려 있으니까 어디를 갈지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 중에 전 루스츠 스키장을 이용했습니다. 이 루스츠 스키장을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료 셔틀버스예요. 보통 스키장까지 이동하는데 2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버스비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일본은 버스비가 비싸거든요. 제 기억으로 타 스키장을 이동하는 셔틀버스 또는 터미널버스, 이런 교통편만 해도 리프트권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내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때문에 무료 셔틀버스는 우리에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셔틀버스가 무료라고 해서 스키장 질이 안 좋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스키장 엄청 크고 방대하고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제일 큰 스키장이 아마 니세코 스키장이었나요? 아무튼 그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스키 타기 하나도 부족함 없는 퀄리티와 크기를 가졌는데 셔틀버스까지 무료라면 우리 루스츠 스키장에 안 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저는 루스츠 스키장을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의 자유여행을 위해서 스키장보다 먼저 숙소를 골라야겠죠. 제가 추천하는 숙소는 호텔 그레이서리입니다. 이 호텔의 장점은 삿포로역, 다이마루 백화점, 그리고 각종 전자상가 바로 맞은편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화가에 위치해서 이동도 편하고 호텔도 깨끗했고, 삿포로 메인 먹잘골목이랑 지하철 2정거장인데 걸어서 한 15분, 20분 거리에 있어서 산책 겸 도보로 놀러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바로 앞에 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런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의 호텔이 가격까지 저렴한 편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스키장을 갈 여행자님들에게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루스츠 스키장 셔틀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스키장 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큰 장점이에요. 보통 일본까지 스키 타러 가시는 분들 본인 스키 장비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스키장 콘도에 묵을 거 아니면은 이걸 들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셔틀 정거장이 매우 가까우니 장비를 들고 다니는 거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내 장비를 가져가는데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 장비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고 가성비도 좋고 깨끗하고, 저녁에는 시티에서 놀러 다닐 수도 있게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가진 이 호텔, 우리 안 갈 이유가 있나요? 광고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호텔 그레이서리로 낙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루스츠 스키장 셔틀버스 예약을 한번 알아보죠. 스키 셔틀버스 예약은 루스츠 스키장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할 수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는 제 유튜브 게시글 밑에 내용에다가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이 셔틀버스 사전 신청만 하면 무료입니다.
다들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사전 신청을 하고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루스츠 스키장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세요. 자, 언어는 우리가 익숙한 한국어로 선택을 하고 접속하다라는 어설픈 번역이 된 메뉴를 누르면은 셔틀버스 정보가 나와요. 우리는 삿포로에서 괄호 겨울을 이용을 할 건데 이거를 지금 누르면 아마 10월 중순에 온라인 예약 링크가 오픈됩니다 라고 안내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10월 중순에 예약 링크가 생기겠죠. 자, 이 링크가 생기면 이거 타고 가서 간단한 신상 정보를 작성하고 날짜 시간을 입력을 하면은 예약이 아주 쉽게 완료가 돼요. 등록한 이메일로도 셔틀버스 예약 확인 메일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못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름이랑 이메일 정도만 정확하게 써주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 셔틀버스를 예약했는지는 이름만 보고선 체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너 노비야? 그래 노비야 넌 1번 버스를 타 이렇게 이모님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름만 정확히 입력을 해서 예약을 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서 예약 여부를 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른 거는 대충 쓰시고 이름이랑 이메일만 정성껏 쓰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내가 예약했는데 이거 취소하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안 타면 워런티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취소하고 싶으면 안 타면 된대요. 그 직원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셔틀버스 타는 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셔틀버스를 타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침에 시간 맞춰 가면은 이제 이모님이 출석 체킹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 노비예요 라고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면 이모님이 명단 리스트를 보고선 노비는 1번 버스에 타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에 이제 우리 장비 같은 짐을 싣고선 타면은 됩니다. 자, 이제 루스츠 스키장에 공짜로 갈 수 있으니까 루스츠 스키장 내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프트권을 구매해야겠죠? 셔틀버스를 내리고 건물로 들어가면은 왼쪽에 리프트권 판매 데스크가 있습니다. 대충 1인에 5만원 내외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 스키장에 이 가격이면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프트권은 카드 형태로 주는데 우리나라처럼 띡 하고 찍고 스키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비 렌탈을 하러 가봅시다. 이게 길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영상 보면서 예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리프트권 구매 데스크의 뒤를 보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이곳을 올라가 주세요. 이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오른쪽을 바라보면 저 끝에 웬 창고 같은 곳이 있어요. 이곳이 장기 짐 보관소 같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장비 렌탈하는 곳에 코인 락커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 장기 짐 보관소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을 바라보면은 갑자기 엘베가 튀어나와요. 엄청 뜬금없죠? 저 엘베를 타고 한층 위로 올라가야지 장비 렌탈샵이 나옵니다. 그렇게 렌탈샵에 도착하고 빌리고 싶은 장비 종류와 수준을 골라서 종이에 마킹해서 데스크로 가져갑니다. 데스크에서 돈을 지불하면은 영수증을 주는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장비를 꺼내는 곳에 갖다 주면은 신청한 장비를 꺼내줍니다. 자, 렌탈 하시는 분들 여기서 팁. 보통 셔틀버스를 타고 도착하면은 상급자용 스키가 솔드아웃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왕 좋은 스키장에 왔는데 좋은 장비를 타고 싶다면은 본인의 장비를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냥 렌탈 장비 쓰셔도 정말 무관해요. 추가로 플레이트만 렌탈을 하든지 플레이트 신발 풀세트로 렌탈을 하든지 별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플레이트랑 폴대를 빼고 모든 장비를 다 챙겨왔었는데 풀세트로 빌리나 플레이트만 빌리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조금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냐 하니까 직원이 머쓱을 시전하고 헷하고 넘겨버립니다. 자, 렌탈 관련 또 다른 두 번째 팁을 드릴게요. 홋카이도는 파우더 눈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파우더용 스키를 많이 타요. 보통 우리가 타는 스키보다 훨씬 널쩍한 스키죠.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솔드아웃은 파우더용 널쩍한 스키의 상급자 모델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주로 쓰는 스키는 이 사람들이 카빙 스키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 상급자용 카빙 스키를 달라고 하면은 캐빙 하면서 뒷창고를 뒤적뒤적 하다가 상급 카빙 모델을 갖다 줍니다. 물론 상급이라 쓰고 중급이라 읽습니다. 별로 아주 좋은 장비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카빙을 제대로 놓을 줄 모르는 초보자거든요. 이 카빙 스키란 뭔가 라는 거에 좀 쫄아가지고 많이 망설였는데 막상 타보니까 그냥 우리가 타는 스키를 얘네는 카빙 스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우더
파우더 눈이 많다고 해서 쫄아가지고 그 파우더 스키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카빙 스키 타도 무관해요. 어차피 카빙 스키도 널쩍한 판때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막 파묻히고 이런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렌탈을 완료를 하고 렌탈샵 바로 앞에 코인 라카가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라카 크기를 골라서 코인을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키를 본격적으로 타기 전에 우리 스키장 지도를 미리 익혀가면은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 길을 잃을 정도로 엄청 스키장이 크니까 우리 미리 공부해봅시다. 루스츠 스키장은 총 3개의 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본은 무슨 산맥을 스키장으로 만드는 클래스를 보여주네요. 먼저 스키장에 나오자마자 보이는 이 구역이 지도상의 오른쪽 역입니다. 여긴 초급 코스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중급 이상은 경사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스킹 하시고요. 자, 아무튼 사람들은 여기에 꽤 많이 몰려요. 그래서 우린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죠. 훨씬 더 거대한 옆쪽 메인 구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중간에 보이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산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여기 보이는 이 리프트를 이용을 해야 돼요. 처음 나온 스키장 평지를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입구 같은 곳이 보이고 이 입구에 들어가면은 오른쪽 편에 곤도라가 있을 겁니다. 이 곤도라를 타고 넘어가면은 이제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평지로 걸어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굳이 초급 코스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추진력으로 저 입구에 들어가려 했는데 사실 평지 가는 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곤돌라 엄청 빨라요. 진짜 뭐 우당탕탕 쾅쾅쾅 막 이래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두 번째 산에서 이제 곤돌라를 내리고 바로 옆에 또 곤돌라 탈 수 있는 탑승장이 있어요. 이 곤돌라 타고 올라간 슬로프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서 한 서너 번 정도 타면서 설지를 느끼고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자, 영상은 왜 이렇게 멍청한 자세를 타나 싶죠? 고프로 찍겠다고 폴대 렌탈 안 하는 이 멍청한 짓을 해버려서 균형도 못 잡고 업어버리는 영상입니다. 전 제가 폴대 없이도 잘 타는 줄 알았는데 폴대는 소중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뭐. 자, 이제 우리는 지도를 보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중간 리프트를 따라서 옆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오고 이런 길 찾는 재미도 있고요. 이 이상의 길은 이제 직접 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길목마다 팻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도를 주머니에 하나씩 챙겨 놓으시고 스킹을 하면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스키장에 대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스키 한쪽이 발에서 빠져가지고 크게 자빠져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설이 안 된 눈이다 보니까 바닥에 울퉁불퉁한 곳이 꽤 많아요. 저는 넘어지면 다칠까봐 스키가 자동으로 빠지는 릴리즈 기능을 가볍게 설정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가볍게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울퉁불퉁 구간을 탁 밟았는데 스키 한쪽이 그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난 한쪽 스키 신고 엄청 빨리 활주하고 있는데 저는 스키 한 발로 탈 수 있는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초 정도 열심히 한 발로 활주를 하면서 일을 어쩐다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 순간 35바퀴 정도를 굴렀어요. 덕분에 고프로 찍던 영상 다 날아가고 스키는 저 산 위에 막 널브러져 있고 머리는 아프고 헬멧 뒤에 고글 거치대는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릴리즈 조절 잘 해놓고 타세요. 아무튼 자연설은 울퉁불퉁한 곳이 많으니까 활주는 조심해서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팁, 트리런. 이거 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면 엄청 낭만적이잖아요. 저도 이게 너무 낭만적이라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초보들은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스키를 A자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잘 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브레이크 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무 사이를 활주하면은 그대로 어디 부러지겠죠? 이게 생각보다 초보자들한테는 위험한 구간이니까 조심해서 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팁. 일본 스키장. 고수들만 가는 거 아니야? 전 이제 A자 만들어서 그냥 신나게 혼자 미끄러져 내려가는 턴 자세도 제대로 못 잡는 그런 초보자예요. 그래도 와서 진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눈이 너무 이쁘게 내려가지고 어딜 보든지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거든요. 솔직히 스키장은 거대한 거 빼면은 한국 스키장이 정설된 눈이라서 초보 입장에서 더 타기 편해요. 근데 루스츠 스키장은 몸만 즐거운 게 아니라 눈까지 즐거우니까 굉장히 동화 속에서 스키를 타는 그런 환상에 빠지더라고요.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자, 열심히 스키를 타고 지도를 보면서 이제 하우스로 복귀할 시간입니다. 우린 삿포로 시티로 가서 저녁에 또 놀아야 되니까요. 셔틀버스 시간을 꼭 주의하세요. 길 못 찾다가 늦으면은 버스 그냥 가버려요. 콘도 노숙하는 거예요. 기가행 버스는 매표소 바로 앞에 모여서 아침에 봤던 이모님께 이름을 말하고 해당하는 버스로 이동합니다. 리프트권은 반납 상자가 있는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보증금 안 돌려주더라고요. 보증금도 없고요. 저녁 일정을 위해서 버스에서 우리 숙면해 줍시다. 우리는 저녁에 열심히 더 놀아야 되니까요. 자,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 영상으로 시티에 돌아와서 먹거리, 쇼핑, 이런 각종 놀거리를 정리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